괜찮나요, 저?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 네? 갑자기요? 너무 친한 사이라고 이렇게 친하면 이렇게 칭찬 안 하죠. 안 친해요, 저희? 저 친하죠. 친하면 칭찬 안 한다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언제나 멋지다 이거죠. 아, 우리가 너무 편한 네? 저의 스타일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그쵸. 네. 제가 약간 한 스타일 하니까.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우레코즈의 고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현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어디 봐야 되지? 뭐 상관없나? 어디든 보시고 한번 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원샷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양현진입니다. 우리 대표님? 대표님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 사람. 우석 사람을 작품에서 만난 이제 네, 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현진 배우님 모셨는데 네. 저희가 약간 반말 혹은 존댓말 섞어가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되게 가까운 지인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다 지인들을 초대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얼마 정도 레벨이에요, 제가? 꽤나 가까워. 오, 정말? 꽤나 가까워요. 감동인데요. 네. 야. 우리 한번 어떻게 만났는지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를 캐스팅해 주신 감독님이시죠. 아, 제가요. 네. 네. 제가 아마 필름메이커스에서 지원을 했죠. 네. 네. 작품 작년에? 보고, 네. 재작년인가요,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아, 뭐야. 꽤 됐네요. 한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꽤 됐네요. 꽤 네, 됐네요. 아무튼 필름메이커에서 이제 보고 저도 그때 당시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연기적으로 네. 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였어 가지고 네. 그 전에는 마구잡이로 막 지원을 했었는데 음흠. 좀 뭐랄까? 실험적으로 내가 내 연기를 좀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작품에 좀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 좀 열심히 좀 찾아보다가 음흠. 글이 너무 이제 좋아서 이거 한번. 근데 또 혼자서 모든 걸 다 끌어야 되니까 그때. 그렇죠. 아, 이건 도전이 되겠다. 음흠.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찾던 어떤 그 음흠. 색깔과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네. 그때 연락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연기 훈련하고 마치고서는 그 우리 어디야 해화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구나, 뭐 오디션 그걸 하겠구나 네. 해서 이제 갔는데 네. 그때 나눴던 얘기도 되게 재밌었죠. 그때 저희가 만나서 뭐 사는 이야기를 했죠. 그쵸. 뭐 연기 혹은 배우, 뭐 맞아요, 연출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어떤 삶을 살았으며 맞아요. 뭐 어떻게 지냈으며 이런 그쵸, 이야기를 해서 그쵸, 너무 그쵸. 재밌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음. 오디션 가면은 이제 대본 외워가고 네. 자기소개하고 그 티피컬한 방향이 있는데 네. 이제 앉아가지고 편하게 어차피 사실은 오디션 보면 저도 항상 네. 그 왜 박정민 배우님이 또 어떤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네. 오디션장 가면은 배우들 막 남자들은 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여성분들은 다 울고 음흠. 내 모든 걸 막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 오디션일까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보여주고 한다라는 게 사실 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인터뷰식으로 오디션을 보니까 더 나라는 사람을 훨씬 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네. 그때 웃겼죠. 저는 이제 하고 항상 네.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음흠. 이제 걸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는 그 선택권이 아니니까. 근데 나오면서 이제 뭐지? 다른 배우분들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네, 맞아요. 맞아. 나는 이미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놀랬죠, 제가. 저는 이제 저도 필름메이커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고 배우님들의 저는 되게 처음부터 인상이나 이게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남았었어요. 어떤 부분이 강렬했나요? 배우들은 이런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오디션을 보고 내가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 듣는 걸 배우들이 되게 배고파해요. 그래요? 왜냐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오디션을 보는데 아무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보통은 떨어졌단 말도 못 들어요. 예. 그러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고 또 다른 오디션 보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뭐 100개, 200개, 300개가 쌓이잖아요. 그게 하루 열어놓으면 100개, 이틀 열어놓으면 200개 이렇게 쌓이는데 제가 한 3일쯤에 문을 닫고 계속 프로필을 찾아봤죠. 예. 근데 딱 이미지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현진이었고 반말 약간 섞으면 그러다가 연기 영상을 이제 이미지를 보고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남들과는 다르게 이 프로필이 영상 프로필이 남들과 일단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제가 많이 받아본 이 프로필은 핸드폰을 찍어서 그냥 사람이 나오는 어떤 그런 연습실 공간에서 이런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현진님은 뭐 출연했던 것도 있었지만 개인 독백을 제가 느끼기엔 어떤 좀 품을 들여서 조명을 치고 그쵸.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당연히 잘하셨고 동시에 외국어 연기가 막 있는 거예요. 막 그쵸, 영어도 그쵸. 하고 일본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막 그쵸,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서 이분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언어를 하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이미지,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 캐스팅에 좀 오해가 있긴 한데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이미지여서 이분을 한번 봐야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뭐죠? 왜냐면 사실 얼굴 이런 거죠. 저는 이미지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여태까지 계속. 아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감독님?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어렵긴 한데 근데 그때도 사실 네. 내가 물어보기는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걸 말로 설명하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그냥 드는 거다. 이 어떤 맞아요. 이미지라는 게 뭐 양아치 느낌 아니면 귀티나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나 이 사람 궁금하다. 맞아요.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그런 맥락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 메일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아마 메시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냥 메일 잘 안 보내요. 네, 그냥 막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보내는 그런 연락은 아니었고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여기다 지원했어요라는 것도 되게 인상이 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면 뭔가 재밌겠다, 재미난 작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연기를 누군가를 제가 저 그만한 능력도 없고 뭐 오디션을 봐서 앞에서 연기를 시키고 이걸 좀 너무나 불편해했어서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한번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해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바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날 보고? 그 전에 가기 전부터 사실 100에 한 80 정도는 결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뭐 제 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사람으로 그냥 거의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듣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뭐 이상한 말만 안 하면 그냥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상한 말, 네, 어떤 이상한 말? 너무 나랑 안 맞는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너무나 어떤 그런 이건 좀 여기 전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주세요. 자르면 되니까. 안 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 약간 너무 빠은 이야기를 하거나 빠은 얘기.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빠은 얘기 뭐예요? 빠은 게 뭐야? 아니면 너무나 막 이게 저 뽑아주세요 막 이러거나 이런 것들만 안 했으면은 했는데 맞아. 아마 현진이가 커피숍에서 그냥 이러고 앉아 계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멀리서. 맞아요. 편안하게 맞아요. 편안하게 있으니까 나도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때 그 이후였나요? 좀 사는 이야기 아까도 말했듯이 맞아요. 되게 재미난 삶을 살아왔고 맞아요. 이 모습도 나와 좀 닮아 있는 면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영화는 제 모습이 많이 투영된 이야기였으니까 이분이라면은 되게 잘 소화해서 표현해 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죠. 맞아요.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약간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도 안 해준 말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왜 남자한테서 들어야 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 게 사실은 배우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또 보신다면 되게 좋은 어떤 그 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방금 감독님이 얘기했던 거를 다른 데서도 들었었거든요. 캐스팅의 주 어떤 원천 요소는 연기를 잘하는 건 사실은 그냥 기본으로 다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못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지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끌림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캐스팅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고, 물론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원한다면 뭐 연기나 뭐 인생 얘기나 듣지 않아도 외적으로 그냥 이 사람으로 해야겠다 하는 게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배우분들 이 팁은 꼭 한번 진짜로. 왜냐면 배우들은 엄청 고파요. 그리고 항상 그 미스테리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나는 캐스팅이 되지 않았지? 그게 되게 많은 배우들의 고통이거든요. 왜 난 떨어졌을까? 내가 연기를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살이 쪘나? 그때 머리를 밀고 갔었어야 됐나? 감독님 이런 연기 스타일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게
풀리지 않은 그 미스테리가 음. 항상 남아 있으니까 음. 어디로 가야 어떤 지표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지가 음흠. 항상 고민이고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현진님하고 저하고 친하다 보니까 현진님 소개를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물론 많이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또 현진님을 처음 보고 현진님을 캐스팅할 수도 있는 거고. 해주세요. 한번 현진님이 자기 소개를 쭉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자기 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한번 제일 어려운 걸. 그 오디션장에서도 자기 소개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네. 자기 소개 영상 찍는 거 되게 어려운 게 음흠. 저도 정말 정말 다양하게 자기 소개를 해봤는데 네. 편안하게 할게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일단은 88년생이고요. 나이가 조금 이제 40을 향해서 가고 있고 배우를 한 지는 한 10년 차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배우 일을 지속해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정말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단역의 이미지 단역부터 조연부터 주연부터 해서 상업 영화들 이미지 단역부터 해서 이제 대사가 있는 단역까지 정말 차근차근 활동을 해온 10년차 배우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질문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 배우를 하려고 왜 배우를?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안녕하세요. 배우 양현진입니다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몇 살 때 멋있어 보였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멋있어.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걸 놓는 순간 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라는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배우다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배우란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데 그걸 참아요. 너무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보면 가볍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의 정말 깊은 원천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라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소개하는 나 자신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걸 몇 살 때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이요? 결심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가면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뭐였냐면 군대에서 이제 분대장을 달고 당직 부사관이라는 걸 서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계속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유가 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밤을 새니까. 그때 이제 페이퍼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석 씨가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정석 씨의 그 건축학개론 보고 이제 좀 빠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휴가 나가가지고 봤을 때.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일기에 아직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실은 되게 배우라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도 제가 일기에 썼던 건데 정면으로 무언가를 승부하기보다는 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좀 회피하는 암살자 스타일로다가 네. 스텔스 모드로 주변으로 배회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배우인데 이거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겁이 나니까 시각 디자인 같은 걸 공부를 한다든가 전문대 들어가서 영상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영상을 하면서 내가 그냥 한 번씩 출연해 막 이렇게 막 우회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잡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우회하고 살았지? 정면을 돌파를 해야겠다. 나가면 또 군대 그 스피릿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녁을 딱 하는 저는 저녁 전에도 사실은 군대에서도 휴가가 좀 많았어요. 좀 이런저런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는 걸 좀 잘 못하는 편이어서 군대에서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휴가를 좀 많이 받아서 모아서 말년 휴가 때 거의 한 달 정도 나갔는데 그때부터 아예 그냥 저는 연기 입시를 준비를 아예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연기라는 꿈을 갖고 있다가 군대라는 어떤 그런 폐쇄성이 짙은 공간에서 그쵸. 그리고 말년의 어떤 끌어오르는 그런 스피릿으로 그때 페이퍼를 만나보면서 연기를 해야겠다. 모든 게 이제 아다리가 딱 맞았던. 그게 과연 잘 맞은 건가 지금 날 보면 그때 안 맞았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뭐 if라는 건 또 없으니까 만약이라는 건 또 없으니까 또 감사하고 사실 지금은 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연기 뭐 배우라는 말을 하는 게 좋고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연기라는 게
그냥 저의 일부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제 음. 인생, 저라는 사람 자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음.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네. 작품을 한 개도 못 하고, 그렇죠. 네, 네. 작년에 작품을 한 개도 못 하고 물론 제가 좀 소홀히 하게 된 것도 있고 작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치명타의 한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깨달았어요. 배우라는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양현진이라는 그 존재를 버티는 게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또. 근데 아까 그 얘기랑은 별개로 연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한테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전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배우를 안 해도 음흠. 연기를 했던 그 연기자의 태도로 계속 살아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럴 거면 배우를 그만둘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어차피 만기 어떤 퇴직이라는 게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쵸. 지금 잠깐 좀 주춤하고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잘 또 경험을 한다면 내 연기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연기라는 건 그래서 좀 음. 삶의 방식, 삶을 갑자기 바라보는 태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사실 시작은 되게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 어.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떤 삶의 고민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면서, 근데 또 이런 질문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무거워요? 무거운데 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한 작품도 못했을 때는 배우로서의 양현진보다는 그냥 자연인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현진이 좀 더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자기 안에 혹은 어떤 괴리감,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걱정, 고민,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따라오니까 그쵸,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련의 작년의 사건들 혹은 과정들도 궁금합니다. 그쵸. 작년 얘기를 하면 사실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탑 3였던 것 같기는 해요. 작년이. 근데 그걸 통해서도 배운 것도 너무 많기는 하죠. 그냥 망해버린 한 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자연인으로서의 양현진이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작년 네. 때. 자연인으로서의 양현진 이꼴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면 실패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바라봤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좀 그래도 좀 회복하고 좀 나아졌던 게 얼마 전의 일인데 네. 그걸 깨닫고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모든 인생과 뭐 물론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내 모든 어떤 그 소울이 네. 사실 세상을 음흠. 성공이냐 실패냐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 내 안에 성공한 인생의 그림이 있었고 네. 그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되게 네. 열심히 그 1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원천이 사실은 실패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불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솔직히 돈도 괜찮게 벌면서 독립도 해서 모아서 뭐 보증금도 내고 차도 생기면서 좀 경제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작품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실패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실 결혼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욕심이 사실은 내가 내 머릿속에 성공한 인생의 FM적인 그림이 있더라고요. 배우로서 이러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게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연인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지낼 때 저랑 많이 담배를 폈죠. 그쵸. 만날 때마다 폈죠. 네. 근데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고 있던 너가 문제였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고 너 자신을 혐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그래서 저한테 좀 대묻게 됐던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데스베드라고 하죠. 죽는 순간이 요양원에서 홀로 죽는 인생이라 했을 때 너는 너를 어떻게 판단할래?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도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은 예스죠. 예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거고 무언가를 가꾸고 딱 완벽하고 예쁘고 내 안에 그 어떤 이상적인 그걸 이루려고 했던 건데 너 그러면 거기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거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좀 약간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되게 오만했구나.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그리드와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욕심과 오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깨닫고 와, 내가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포함해서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 깊은 뿌리는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인생의 가치라는 게 뭐야? 그거를 너가 다시 바로 잡고 너가 스스로 확립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무엇이냐여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같이 든 것 같아요. 꼭 무엇이어야 돼? 내 인생이 뭐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네 인생이 만약에 그 데스베드가 요양원에서 혼자 홀로 아무도 없이 죽는 날이 왔다 해도 너 그때 인생 재밌었다. 너무 잘 살았다. 한 번 더 살고 싶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추억도 정말 많았다. 정말 가슴 뜨겁게 사랑도 했고 뭐 가족과도 사랑을 나눴고 인연을 만들었었고 즐거웠다. 만족해? 하면서 쓱 갈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데스베드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괜찮은 사람.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배우로서 양현진을 초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삶과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삶의 태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갑자기 머릿속에서는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근데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로 삶을 바라보진 않았고 그냥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성공 실패가 없었던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인데 무엇이 된 나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 내가 좋다가 저한테는 되게 큰 키워드였거든요. 영화라고 한정을 했을 때 영화 감독이 된 고우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였어요. 저는 영화를 하고 있는 고우석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이렇게 좀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욕심이 생겨서 영화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키워드로서의 어떤 저 자신은 좀 고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현진이 이야기했던 말이 되게 저한테도 여러모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나 말고 감독이 된 고우석처럼 무엇이 된 양현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은 뭐뭐가 된 나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뭐뭐가 되질 않으려고 하는 혹은 그게 회피성일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이 좀 다르면서도 이게 사실 이게 또 공명하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친하게 된 것 같고 우리 뭐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 이런 거니까. 그렇죠. 또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듣다 보니까 저는 현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비교적 그리고 뭐 아는 편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토대가 돼서 지금의 양현진이 있는 거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일단은 좀 특이한 케이스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한 군데에서 유학을 간 것도 아니었고 이게 이제 아버지 일 때문에 남미로 어떻게 보면 따라가게 된 거다 보니까 또 특이한 나라였죠. 또 파나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 남미 중미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됐었고 거기에서 6년의 시간이 사실은 저의 되게 많은 것에 뿌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 일이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한 군데서 또 6년 있었던 것만도 아니고 6년 있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2년 있다가 또
미국에 잠깐만 6년 파나마에 있다가 콜롬비아에서 한 6개월 살다가 중학교 때 한국에 와서 또 2년 있다가 또 미국 저기 북미에 텍사스에 또 2년 살다가 그리고 나서 고3쯤 됐을 때 한국에 와서 그 이후로 쭉 있었긴 했는데 그렇게 노마드처럼 살았던 인생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딘가에 항상 정착을 해야 되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정착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항상 어디론가 떠나버릴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을 풍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기는 해요.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뭔가 항상 짐 싸서 어딘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랑 아마 친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한켠에는 있었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어떤 노마드적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원하는 게 되게 컸으니까 그래서 친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갑자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연기라는 주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기로 이게 이어졌을 수가 있을까가 궁금해요. 그쵸. 사실은 이제 파나마 있을 때 뭐 미국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한국처럼 어디 나가서 놀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파나마에 있을 때도 더욱 그랬고 그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워낙 전 정말 내성적이에요. 정말 내성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틀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어제 오늘. 너무 좋아요. 아 좋죠. 집이 최고죠. 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집에 있는 걸 또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테레비를 보는 일이 그래서 많았죠. 근데 유독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영화를 볼 때 본 영화를 또 보는 걸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 영화를 처음부터 또 다 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걸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땐 그렇게 못하니까 테레비를 틀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그걸 계속 본 거죠. 똑같은 영화를 한 10번, 2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나만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때도 보면서도 항상 했던 게 그 영화에서 나온 배우들이 하는 대사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애가 그래서 그 대사를 막 혼자 어디 가면서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따라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대사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막 치고 있고 그러면서 영화라는 게 되게 친구처럼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모든 그 예술했던 그 예체능 했던 그 모든 그 과정이 사실은 음악도 되게 오래 했었고 맞아요. 네. 그런 모든 그 예체능의 시간이 사실은 저에게 되게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니까 막 친구를 막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물론 뭐 만나면 친구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 정말 가까운 친구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도 음악도 기타도.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삶은 사실 계속해서 타자화되어 있는 삶이었고 그리고 친구가 없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는 테레비, TV 혹은 음악이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예술적 경험들이 나의 친구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맞아요. 양현진이라는 사람은 배우를 해야 한다 혹은 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일맥상통하는 게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친구니까 계속 나에게.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친구니까 연기는 나의 친구니까 연기를 해야 한다. 기타도 그렇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기타 치고 작사를 해서 혼자 그냥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그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내 진짜 깊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하진 않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친근하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지금 저는 너무 좋고요. 우리가 맨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오는 그 감정선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네. 잘 됐네요. 맨날 근데 저는 진지충이라 네. 아니 뭐 저희 진지하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막 그냥 막 농담하면서 막 그런 만남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현진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요새 최근에 했던 이야기가 현진아 나 연기 알려줘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혹은 현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지? 연기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진이 갖고 있는 어떤 연기에 대한 태도, 연기관들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한테 그러니까 연기를 알려줘 했을 때 사실은 알려줘라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의식도 있겠지만 너의 목적이 뭐니 먼저 물어볼 것 같긴 해요. 뭐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뭐 영어 가르쳐줘. 너 영어 배워서 뭐 하고 싶어? 나는 뭐 외국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나오겠지만 만약 연기를 알려줘만 한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나 작품 활동하고 싶어. 이제 배우로 한번 뭔가를 이렇게 다 걸어보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도 뭔가 알려줄 수 있을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실 거예요 연기를? 뭐 하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를 마 차라리. 제가 뭐 배우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연출을 하려면 연기도 일정 부분 알아야 된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던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배우 생활을 좀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알기 위해서 연기를 살짝 배운 다음에 좀 여기저기 조금씩 해보는 거랑 난 배우야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태도가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느끼고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아싸리 그냥 차라리 배우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몇 년을 해보면 그냥 연기를 배워서 뭐 잠깐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렇지 않아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근데 것 그 같아요. 말이 되게 연기에 대한 태도 문제까지 딱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연기를 어떻게 대하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가 연기라는 거를 배우는 것조차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니면은 처음에 얕게 시작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참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너무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배우는 사실은 연기를 해야 배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하지 않을 때 이 배우라는 어떤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뭐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식의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24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는 배우야라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있는 순간 그냥 잠에서 깨서부터 잠에 들 때까지가 그냥 모든 게 배우인 거예요. 너무 거창한가? 아니,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거창한 느낌은 아니고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은 자나 깨나 그냥 어떤 사물을 봐도 이걸 어떻게 그리는 거지? 뭐 그림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동작을 했을 때 저걸 구사하려면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뭘 접근해야 되지? 야 잠깐 멈춰봐. 잠깐만 스케치할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너무 영감 받은 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끄적끄적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작품을 내가 따라서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냥 그 모드가 계속 깨어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연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막 해보면서 느꼈던 게 또 잠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요? 네. 갑자기요? 네. 찾으면 보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란 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인사이트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찾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것만 눈 뜨면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눈 뜨고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카페를 보면 저기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그쵸. 회전율이 얼마일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배우로서 본다면 저 사장님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걸어왔고 저 사람은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주문을 받을까? 내가 연기할 때는 되게 와 손님 너무 소중해 막 이러면서 과하게 연기할 텐데 사실 카페 사장님은 오늘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오늘 너무 힘드네라는 생각으로 그냥 되게 툭툭 칠 텐데로 보일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찾으면 보일 거라고 하는
말이지 않나. 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음.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연기 혹은 연기 배우로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물론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영화 배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반. 그죠, 태반. 제가 약간 이제 언어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어서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제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여튼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런 오디션이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어떻게 배우한테 와닿을까요? 아까 초반에도 약간 그런 그쵸. 비슷한 이야기를 예, 예. 하셨지만 저는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을 내야 되는 게 모든 것에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뚫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들이 내가 감독을 해봤던 것도 있는 거고, 네. 뭐 그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네. 따내서 어떤 독백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있는 것이고, 음. 그냥 계속 고민을 끊이지 않고 음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음흠. 거기서 뭐 프로블렘을 찾았다. 그러면 솔루션을 내고, 음흠. 뭐 실패했으면 또 다시 프로블렘을 찾고 다시 솔루션을 찾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죠. 진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배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향엔진이 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디션을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합격해야 되는 생각을 오히려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아까는 뭐 제가 결과 위주적인 삶을 살아서 뭐 성공한 실패 막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10년 동안 배우하면서 항상 마음가짐을 가졌던 게 저는 오디션 보자마자 항상 한 루틴이 있어요. 나오는 길에 대사를 그냥 버려버려요. 대본을. 네. 바로 쓰레기통에. 그게 어떤 저만의 루틴이고 저만의 어떤 그거예요. 우리 우성님 것도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아니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캐스팅을 했고 아, 같이 그쵸. 하기로 했는데 버리면 안 되는 근데 거 아니었나요? 그때 어떤 또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일이. 그건 맞죠. 사실 슛 들어가기 전까지 엎어지는 경우가 음, 허다하니까. 저는 그리고 영화관에 나올 때까지도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말 안 해요. 내가 뭐 찍었다라는 거. 근데 나와도 사실 말 잘 안 해요. 네. 근데 뭐 그게 그 모든 의식과 루틴에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에 이게 합격했냐 됐느냐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루틴이에요. 이 종착지가 계속 있는 종착지랑 결과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삶을 사는 건 어마무시하게 큰 에너지가 소모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던 게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가 하던 루틴들을 그냥 계속 하면서 들어왔던 오디션을 잠깐 그냥 거쳐가는 잠깐 스톱해서 이거 했다가 다시 또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걸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왜냐면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손 안에 없어요. 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연기를 해왔고 네. 연기하는 그 오디션 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선택이 된다 맞아요. 예스 노는 더 이상 내 그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긴 해요. 음. 뭐 썰을 좀 풀자면 네. 저는 해주세요. 네. 오디션 보러 갈 때 뭐 단편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의상부터 머리까지 전 다 해가요. 그 캐릭터에 맞게 웬만하면. 심지어 그 캐릭터 분석한 것까지 써가요. 네. 단편도. 근데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안 그랬던 분들 안 그런 거 죄송합니다. 어딘가에는 알고 있을 아니, 거예요 이걸. 그때는 제가 덜 성장했을 때니까. 근데 저는 써가요. 저는 그 상업 영화도 써가요. 상업 영화 들어갈 때 이만큼의 어떤 프로필을 만들어가요. 내 프로필도 있고 거기 나왔던 캐릭터들을 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짜자자작 써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들어갈 때 줘요. 너무 좋다. 그것도 하고. 근데 예전 어떤 그 저기 좀 유명하신 선배님인데 네. 이름 언급하기는 좀 지금 그런데 그분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그런 거 하지 좀 마라. 왜? 야 그냥 연기 잘하면 끝이고 그냥 해서 그냥 캐스팅 되면 그만이야. 그냥 뭐 그런 거 뭐하러 하냐 했는데 저는 저만의 그게 있었어요. 나는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연기로만은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저는 머리도 밀고 간 적도 있고, 네, 머리 뭐야 저기 뭐야 아예 민 건 아니죠. 이제 군인 역할이니까 거의 엄청 짧게 자르고 갔었고, 그래서 DP 됐죠. 그쵸. 네, 그래서 DP가 됐었어요. 네. 군복을 아예 입고 갔고 머리를 자르고 갔어요. 저는. 군복 혼자 입고 가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다행히도 저 다음 시간이 저랑 제일 친한 그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친구도 같이 이제 저 군복 입고 가니까 이 시간 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둘이 가면은 네.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뭐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요. 저는 진짜. 근데 제가 이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진 배우는 그 하나하나의 오디션이 물론 많은 배우가 그러겠지만 이게 종착지가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난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하나 들려서 내 거를 보여주고, 그렇죠. 하나를 보여주고, 맞아요. 계속해서 나의 가는 길은 배우다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맞아요. 들어다 보니까. 그게 네. 맞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죽어요. 정신병 걸려.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나 몰입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만 너무나 바라다 보면은 그게 실패로 이어졌을 때는 크나큰 데미지가 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디션 본 거 있어? 뭐 작품 했어? 질문을 싫어해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있어도 난 말하고 싶지가 별로 않고, 근데 나는 또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은 또 못하는 성격이라 뭐 하나 했어 되게 둘러서 말해요. 뭐 그냥 조그마한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냥 그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나만의 어떤 마인드 게임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니야로 스스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루틴이 좀 있죠. 그래서 요새 오디션을 전혀 말했잖아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더 편해. 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 업계에서는 워낙 다들 힘들고 너무 또 예민하기도 하고, 물론 좋은 동료들은 응원해주고 너무 같이 기뻐해주지만 뭐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조심하는 거죠. 그냥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불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워낙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우들도 항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힘들다, 영화하는 친구들 다 힘들다 하고 있고, 누구는 캐스팅 됐네, 누구는 안 됐네. 사실 맞아요. 오디션 나오는 게 되게 극소수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영화를 지원했는데 누가 됐다, 누가 안 됐다 맞아요.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막 저한테는 그게 큰 타격이 아니어서 괜찮기는 한데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저는 인스타에다가 막 뭘 했다 이런 것도 안 올리고 뭐 오디션장 가는 뭐 이런 것도 안 올리고 저는 DP 나오고 한 1년 뒤에 올렸어요. 1년 뒤에 네, 나 여기 나왔었다. 그냥 프로필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 잘라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뭐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고 다들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편이죠. 이게 약간 배우로서 어떤 역할이 자기한테 많이 들어오는지, 뭐 어떤 캐릭터로 캐스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이야기. 네. 아직까지 싫고 좋고는 저는 없어요. 그냥 네. 무조건 감사하죠. 얼마 전에도 연락이 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악역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못되게 생겼나 제가 봤을 때는 못되게 생겼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귀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처음 사진이나 어. 뭐 이제 캐스팅 디렉터 분들도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친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 많이 주더라고요. 너무 세다 인상이. 세다? 그리고 목소리 톤 뭐 이런 것들이 좀 세다. 세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 배우와 작업을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코미디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블랙 코미디 네, 아니면 블랙한 코미디. 뭐 아니면 스케치 뭐 코미디 같은 류를 많이 하라고 추천을 받기는 해요. 나는 웃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진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연기를 하라 그러면 또 내가 또 웃기려고 막 해 또 그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웃기려고 하면 웃기지 않죠. 그게 또 문제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랑 같이 했던 제 영화 이야기를 하면은 블랙 코미디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웃겼어요. 그때는 빤스만 입혀놨으니까 웃기지 당연히.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웃기지. 날 벗겨놨는데. 제가 약간 이거는 뭐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느낌이 여기서 애는 팬티를 입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 내가 먼저 말했잖아. 네, 제가 아이디어 내긴 했잖아요. 바지 벗는 게 낫지 않겠어? 바지를 이렇게. 벗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게 팬티만 입는 게 죄송해요. 팬티를 벗지는 않았어요.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팬티를 벗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런 물은 아닙니다. 네. 팬티만 입고 있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진짜 같다. 그렇죠. 뭐 진짜라는 표현도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그때 아마 그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유튜버들 보고 막 얘기를 나눠봤을 때 뭐 사실은 하의 실종을 많이 하더라. 맞다. 위에만 에, 입고만 에. 하지 밑에는 막 실종을 하더라. 막 뭐 수면 바지 입고 하고 막 어. 그러면서 남자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나왔던 거예요. 맞다. 그래서 내가 벗으라면 벗을게. 막 아. 괜찮아. 바지 벗을 수 있어. 그 벗으셨잖아요. 네. 벗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희가 컨셉이 어떤 유튜브 화면에 보여지는 어떤 그 주인공이 있고 실생활에서의 주인공은 그 유튜브에 보여지는 것과 실생활이 다르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상체로 나오는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은 이런 사람인데 실상 내 모습은 일반적인 나의 모습은 이게 팬티만 벗고 있는 갖춰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 데뷔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어요? 감독님 작품은 저는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연출을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그런 바지 벗는 사건 같은 것들도 되게 그 연출과 잘 이렇게 좀 접목시켜가지고 바꿀 수 있었던 게 전 굉장히 능력이 특출나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커피 타임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저도 그거 이후에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지금 갑자기 이런 신세 한탄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영화는 안 되죠. 찍고 다른 거 하고 다니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쵸. 사실. 그쵸. 아 갑자기 저도 약간 씁쓸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진도 그렇고 현진도 작년에 일이 없었고 저도 작년에 내 영화 안 찍었고 약간 뭐 흔히 말해서 경제 용어 모다토리움 맞나요? 약간 이걸 도약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고 좋게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 열심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다리 힘까지 그냥 싹 다 풀려가지고 정신을 좀 되잡아야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 한번 열심히 해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시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죠.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이 저희는 여기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은 더 많은데 그렇죠. 2부, 3부 그럼 더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는 여기서 슬슬 끝맺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그래야 돼요? 나아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기승전결로 따지면 지금 전에서 결 넘어가는 그 정도에 있거든요. 맞아요? 기 아니에요? 기결 아니에요? 기결? 결이 나오면 좋겠네요. 가봅시다. 근데 네. 우리가 그러면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있고 어떤 영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이걸 얻는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자면 최근에 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세요. 서브스턴스를 봤고 어휴, 아노라를 그러니까. 봤고 너무 좋은 영화들을 최근에 보게 돼서 서브스턴스 이야기를 잠깐 하실까요? 어떻게 하죠? 재밌었어요. 배우로서 보는 입장과 어떤 이걸 영화로서 보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건 어려운데 그냥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고 약간 저는 B급 감성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이거 서브스턴스는 따로 빼가지고 리뷰나 혹은 뭐 좋아요, 이런 좋아요, 거에 좋아요.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봐도 재밌을 것 몇명 초대해서. 좋습니다. 근데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또 이렇게 좀 연기를 보는 그런 어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기가 맛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출적인 맛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브스턴스 너무 재밌게 봤지만 연기적인 영감을 받는 그런 작품이라 한다면 퍼펙트 데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퍼펙트 데이즈가 2022년 말이었나요? 2023년 말에 나왔고 그런 것들 볼 때 이제 오히려 더 영감을 많이 받죠. 왜냐면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좀 배우의 어떤 역량이 좀 많이 보이니까 물론 서브스턴스도 되게 중요하게 필요하겠지만 조금 제가 보는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배우의 공간이 좀 더 줬다. 그런 것 같아요. 될까요? 네, 뭐랄까 연기가 좀 이끌어가는 류의 영화들이 저는 있는 것 같고 연출적인거나 아니면 미술적인거나 아니면 스토리 라인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는 뭐 퍼펙트 데이즈, 뭐 실종, 뭐 큐어, 큐어. 뭐 어떻게 보면 다 일본 영화가 되긴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골라서 그냥 봐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좋아하는 배우 한 5명만 말씀해 주시죠. 잠시만. 생각나는 그게 근데 네
덴젤 워싱턴 배우분 너무 좋아하고 네. 뭐 샤이아 라버프 배우분 너무 좋아하고 킬리안 머피 너무 좋아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너무 좋아하고 맷 데이먼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데 좋아하는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감독님 누가 만들었대는 잘 몰라요. 누가 만드셨대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터널 비전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스타일이라 연기만 본다 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배우만 본다인 것 같아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우에 대한 동경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배우분들도 좋아하는 배우분들 그분들 것만 찾아서 쫙 본다거나. 그 배우라는 직업이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짜 대단한 게 멋있는. 그리고 저도 배우가 꿈은 아니지만 그게 뭔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그 흔히 말하는 아우라 같은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항상 하는 말이 배우는 어디에 서 있어든 배우 같은 배우들을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 위에 혹은 무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카페에서 그냥 딱 서 있는데 배우야 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일을 오래 하면서 풍기게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어떤 영역이든지 그거를 체화하고 끊임없이 그쵸. 하다 보면은 그런 게 풍겨 나오겠죠. 맞아요. 당연히. 계속 풍겨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걸어다니면 자연인이죠. 아우라 자연인 아우라를 되게 많이 풍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자연인 아우라에서 제가 약간 이게 필름이 탁 끊기면서 여기서 어떤 말을 더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돼요. 맞아. 맞아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왜요? 칭찬이죠. 저 요즘에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도 되게 괜찮은 삶이다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데 엄청난 칭찬이죠. 물론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럼요. 고귀한 일이죠. 그쵸. 결인가요? 네? 이거 지금 자연스러운 결말인가요? 자연스러운 결말로 지금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결말.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뭘 해요? 마지막 인사로 이제. 안녕. 네, 지금까지 양현진 배우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